저는 돈복을 타고난 지식인의 공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식인은 경제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주상 물질의 덕이 있어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물질의 혜택을 받고 유복하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굳이 돈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돈에 대해 고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유복한 분들은 지식인이 맞는지, 그리고 이 분들에게는 어떤 공부가 있는 것인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뭔가 오해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은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지식인들이지. 그럼 내가 지식인인가 경제인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인들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춰갖고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지식인들이고, 경제인들은 운용자예요. 운용자. 그럼 이 시대의 경제인들은 그러면 지식을 안 갖췄느냐?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췄어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운용을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운용을 할 사람들도 기본 지식은 다 갖춰야 되고, 더 이제 거기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운용자이기 때문에 운용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근데 운용자 공부를 안 하고 운용자가 됐다 이러면 가다가 실패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가 후천 시대는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면은 실패해서 인생을 망치게 돼 있다. 선천 시대에 우리가 운용자들이 일어나는 거하고, 운용자들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성공을 못 한다.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도자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특수 교육을 받지 않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마지막이 안 좋은 겁니다. 지도자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죽는 사람 봤어요? 모든 이 위의 사람들은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위의 자리에 있으면 안 좋게 죽는 법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린 것만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떠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 지식인들은 우리가 자꾸 지금 요새 와가지고 지식이 좀 이렇게 똑똑하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업을 못하냐? 하는데 경제인들 그러한 내가 지도자의 사업을 하려고 들면 안 되고 사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돼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서죠. 힘을 주고. 그런데 이분은 지식인이라야 되지 장사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인은 장사치가 되면 안 됩니다. 사회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사회에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지식인들이고, 경제인들은 경제를 전부 다 우리한테 몰아주기 때문에 그룹도 운영할 수 있고 중견 기업도 할 수 있고 기업인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우면 다 갖추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다른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을 흉내내는 것은 그거는 졸장부가 되는 거죠. 이게 지식인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 그래갖고 인생들이 계속 이렇게 어렵게 지금 돼가는 사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따라 갖고 내가 사회에 어떤 질량 있는 일을 찾아서 그렇게 일을 하면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룹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제인들도 거기에 와서 내가 부탁을 해야 될 만큼 큰 힘을 준단 말이죠. 근데 지식인으로서 힘을 갖는 거하고 경제인으로 힘을 갖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는 뭐 지식인인가 뭐 그러면 경제인인가 자꾸 우리는 사업하면 안 되는가 이런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그는 생각을 한다 그런 자체가 지식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일반 그 지식인과 경제인의 이게 사이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요 그룹 밑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인인가 그럼 우리가 사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 그룹 축에 낑기는 사람이 아니고 요 지식인 층에도 못 낑기고 경제인 축에도 못 낑기고 요 밑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질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는 요 공부하면서 그런 거 오해를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를 바르게 잘 알고 내가 하는 건 내 앞에 온 거를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나는 그러면 사업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달라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저는 불로소득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건물세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불로소득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슨 연유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며 이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예. 세상에 불로소득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갖고 불로소득이라고 그걸 갖다 단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지 세상에는 불로소득이 없다.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서 그 재산을 말물로 받는 거를 그거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이 재산을 물로 받아가지고 무엇을 네가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안 했고 이념을 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물로 받으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산을 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집안에 할 일까지 다 물로 받는 겁니다. 집안 자체에서 할 일을 못 낸 거를 이걸 물로 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집안들은. 그래서 이 재산이 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안 했으면 재산을 물로 받아놓고 이것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질량이 모자라니까 재산을 받은 게 무거워갖고 내가 흔들리는 거죠. 이래서 딴짓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 재산이 나중에 탕진이 되고 결국은 이거 다 없어집니다. 교육을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이 질량을 가지고 네가 움직일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교육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 너무 위에다가 지금 이렇게 불로소득 재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위로 가니까 요걸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수 있는 이런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제 작게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뭔가가 이게 또 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내 질량을 갖추어야 됩니다. 질량 없이 내가 돈을 가졌다. 그럼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갖고는 뭐 그냥 내가 얼마든지 운용이 되는 사람이다. 이래 되면 이 사람은 안 흔들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억을 줬더니 1,000만 원대는 이겨내는데 억대를 못 이겨내는 사람. 그러면 한 3억대 자산을 갑자기 이렇게 주니까 여기에는 그냥 내가 여기 흔들릴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역기를 들면 말이죠. 역기를 들면 내 한테 지금 질량에 맞게끔 들면 딱 이래 되죠. 이래. 요래 되는데 이 좀 무거운 걸 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무게 중심이 내가 지탱을 못 해갖고 흔들리갖고 나중에 여기를 어디 놓을지 몰라요. 그래갖고 뒤로 자빠지는 수도 있고 들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걸 내팽기치기도 하고 뭐 이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재산이 똑같은 겁니다. 질량이 약한데 많은 이 물질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깐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잠깐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오래 못 버틴다 이거. 이런 거죠. 그러면 재산도 잠깐은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량이 약한 사람이 욕심을 내면 생명이 단축돼요. 욕심을 내면. 그래서 우리 다이아몬드를 말이죠. 아주 그저거 한 30캐라트가 있어. 이거 들으나 봤나 이거. 30캐라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욕심을 내서요. 질량 약한 사람이 이걸 갖는 순간에 니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탐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가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가 이걸 여놓을 근거를 마련했냐. 이걸 여놓고 이만한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탐내는 것 같으면 건물도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들여갖고 건물 지갖고 이 다이아몬드를 그 안에 여가 그것도 그 안에다가 금고를 잘 엄청난 금고를 해갖고 여놔야 돼. 그렇게 네가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만한 질량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그 소유하는 사람은 최고의 그 기업인이라든지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이걸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질량 큰 것은 질량 약한 사람이 절대 이걸 내가 가지고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불로소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사람한테 잠깐 갈 수는 있으나 그거는 전부 다 제자리 돌아가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를 쳐다보고 뒤에까지 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권을 샀을 때 불로소득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복권을 사갖고 많은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게 사람이 잘된 사람이 있는가, 그 돈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한테 한 사람만 될 곳이 없습니다. 복권으로 해가지고 내한테 그 많은 질량의 돈이 왔다면 이것은 내가 흔들려가지고 이상해지고 인생을 망치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은 정확하게 이 사회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권으로 이렇게 돈 벌라는 생각 하지를 마라. 내 인생을 목숨을 걸지 마라 이 말이죠. 인생을 걸어갖고 아이고 나는 막 어떻게 되더라도 막 복권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한테 질문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걸 갖고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불로소득의 생각을 하지 마라. 니한테 줄 때는 이유가 있고 전부 다 내한테 시험지가 들어온 거고 내가 그걸 활용치 못하면 사회가 다 걷어가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끔 소유하게끔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디지털 세대이고 욜로족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무시를 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돈 뭐 그까짓 건 뭐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하며 돈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왜 돈을 필요로 하면서 갈구하는데 정작 행동과 말은 돈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참 잘났죠. 내가 이래 잘난 사람들은 갔다 가면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는 솔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된다. 솔직해야 되고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솔직해지고 내가 못 배우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내가 좀 감지요 이렇게. 감으면서 살면 내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돈이 그까짓 거 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고등교육을 받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뭐라고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면 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안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 사회의 에너지고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돈이 그까짓 게 뭐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 모여갖고 이 돈이라는 것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내가 함부로 욕심을 낼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돈이 그까짓 게 뭐냐라고 한다는 건 내가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돈이 가면 오랫동안 지탱할 수도 없고 내한테는 그걸 쓸 자격조차도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돈 때문에 힘들어져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만들어준다. 그 자연이 정확하게 일을 해줍니다. 우리 인간만 자연이고 이 사회 보이는 것만 자연인 줄 아는데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라는 게 있다. 인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힘, 에너지들이 수없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간 눈과 느낌과 이런 환경으로서 우리가 접하는 것만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있는 자연의 에너지 질량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주위에 감싸고 있는 게 그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힘을 우리는 함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연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 이꼬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이 이 우주에 스스로 전부 다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뜸 한 뜸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나는 존경받기도 하고 부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빛나게 살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기술이 좋다고 사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회를 움직이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잘 하려고 그러면 내 질량을 갖추어야만 된다. 이 사회에 필요한 말을 해야지 이 사회하고 맞지 않은 말을 했을 때는 그 책임도 내가 지게끔 돼 있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어려워지게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렵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기는 안 된다. 객기 부리는 것이다. 지금 이 질문 한 분의 말로 그대로 풀어주면 요거는 내가 지금 천지도 모르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다.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라는 공부를 조금 하자고요. 이해되죠?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이며 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따, 예. 아주 돈 질문을 하니까 좀 화색이 확 도는데, 보니까. 이 사회에 지금 이 인류에 돈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금은 보화와 돈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이 나라에도 해동 대한민국에 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역사상 천지 창조 이래로 이 경제와 돈을 이만큼 많이 이루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못 산다고 지금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습니다. 이 돈이 많은데 이 돈으로 가지고 지금 이 돈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왜 쓸 돈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쓸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줬는데 너무 다 줬다. 쓸 돈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너한테 다 뺏겼어. 그래서 돈이 없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왜 많습니까? 다 뺏어서 많아. 아니, 못 쏘는 돈 뺐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 많아.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 그래갖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뺏은 자도 이 돈을 모르고 뺏긴 자도 이 돈을 모르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데가 전부 다 조직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이 나라 구성에 3대 조직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죠. 돈을. 그다음 이 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거든요. 그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죠. 요 이 3대 축에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글로 돈이 다 들어가고 우리한테 있는 돈은 얼마냐? 30%가 남습니다. 70%는 전부 다 조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는 30%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혈액이 도는 거와 같다. 요것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느냐? 아무리 이 조직에서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 국민 돈입니다. 문제는 이 국민들이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내가 성장을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인류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국제사회에 있는 돈을 쓸 수 있게끔 성장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돈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풀린다. 근데 이 돈은 이제 쓸 줄 아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돈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만큼 쓰려고 그러면 요만큼 쓸 수 있는 명분을 가져와라. 명분. 이만큼 쓰고 싶으면 이만큼 쓸 수 있는 명분을 가져와라는 겁니다. 설계를 내가 가져오면 정확하게 돈을 내줍니다. 그 돈을 쓰게. 우리는 돈 때문에 자꾸 욕심을 내는데 네 돈을 주면 쓸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쓸 건지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돈을 줘도 줄 테니까. 어떻게 돈이 오게끔 해줘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 기획을 가져와라. 기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 있는 거냐? 이 국민들과 인류의 피와 땀이 만들어진 게 이 돈과 경제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하는 일을 내한테 주어진 거를 조금만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다 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돈이 지금 힘든 거지. 근데 이 돈이 많고 싶다면 설계를 해와라.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마.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기획을 잘 했는데 자연에서 돈을 안 준다? 그럼 자연이 반칙이니까 자연을 칼로 베야 됩니다. 그런 법칙은 없는 것이다. 돈은 움직이는 생물이고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인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인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돈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잘못하면 저쪽으로 가고 내가 잘하면 일로 오고. 그러면 내가 언제 사기를 당했는데요. 잘못했네요. 잘못했죠. 사기를 친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잘했네요. 잘했죠. 그래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돈을 잘못 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요걸 살 흔드니까 일로 옮기지는 거예요. 잘한 거죠.
이 돈은 어디 나가도 나가는 거니까 사기꾼한테 가면은 이 돈이 사기꾼한테 쌓이냐? 이 또 지가 다른데 또 다 써야 돼요. 사회에다가 이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고 지한테는 맨날 가난해요. 그래갖고 이게 사기를 잘못 치고 나면 지는 교도소 가고 교화받아야 돼 또. 근데 잘못 쳤다 이 말이죠. 잘 쳤으면 니는 엄청 재밌을 건데 잘못 쳤다 그럼 잡히거든요. 그것도 네가 사기 잘못 쳐서 그런 거예요. 요런 거지. 사기를 잘 치면 이 사회 선순환이 됩니다. 이거는 기획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사기꾼은 전부 다 하느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사기꾼은 뭐로 할 일이 아니고 사기 당하는 나를 한번 다시 집어봐야 되는 거다. 요렇게 보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나를 공부 안 한다면 너는 또 사기 당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산다면 또 당한다 너는. 내를 돌이보라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답니다. 요렇게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니한테 사기 당한 거 다시 줍니다. 자연이. 자연이 다시 준다 이 말이죠. 자연이 니한테 거둬간 거는 네가 왜 이게 없어졌는가를 잘 반성을 하고 그러고 또 내가 이걸 잘 또 뭔가를 노력을 하니까 자연이 그건 다 줍니다. 돌려준다. 근데 내 반성은 안 하고 사기꾼만 탓하고 있다. 절대 이 돈 안 돌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알아놓고 그리고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거 이제 프로테이즈를 내한테 물었으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4대 3대 3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돈을 준다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죠. 돈을 주면 내가 제일 먼저 그 돈으로 해야 될 게 생활을 하죠. 생활을 하고 조금 이렇게 생활 속에 뭐가 있느냐 생활을 하면서 이 돈을 조금 쓰고 또 돈이 조금 이렇게 남죠. 남으면 내 갖추는 데 써야 됩니다. 내 갖추는데 생활하는데 40% 선다라고 들면 내를 갖추는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 내가 30%는 써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미래. 그리고 30%는 내가 주위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교류하는데 경비로 쓰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4대 3대 3으로 내가 갖추는 데는 이게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자꾸 어려워진다. 돈이 작게 오고, 이 돈이 와도 누구한테 뺏기고, 이래가지고 자꾸 허실이 생긴다 이 말이야. 내 자신을 갖추는데 경비를 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거다. 내일을 위하고, 한 달 후를 위하고, 1년 후를 위하는 거다. 그런 거지. 그렇게 돈을 우리한테 준다면 그렇게 잘 쓰고 있다면 네가 이제 확장되게끔 니를 또 갖추게 해주고 확장되게끔 네 삶을 살게 해주고 확장되게끔 주위의 사람을 주어서 그 경비를 쓰게끔 전부 다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내를 갖추는 데 힘쓰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융화하는데 내가 경비를 쓰지 않았다면 내한테 더 좋은 사람을 주지 않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더 질량 있게 못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돈은 모으려고 드는 것보다 쓸 데가 없으면 놔두는 것이다. 모으는 게 아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쓸 데가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거다 이 말이야. 놔두는 거고 놔두니까 모이는 거지. 돈을 모으려고 달라들면 다른 걸 안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고가 나게 돼. 누가 거들어 온다. 쓸 거를 쓰고 쓸 데가 없으면 놔두는 거예요. 이러면 거들어 안 와. 근데 이거 쓸 데 쓰고 쓸 데가 없어가 놔두는 건 거들어 안 오는데
내가 쓸 때를 안 쓰고 내가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지러 와요. 정확하게 나갑니다. 사기꾼이 오든. 내가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모아부서. 주위 지인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거 안 지내고 모아부서. 그럼 내가 분별력이 떨어질 때 그 모아놓은 돈을 누가 가지러 오면 대판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또 오니까 그런데 이제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내를 흔드니까 그거 갖고 다 줘야 되죠. 그건 다시 안 돌아와요. 이런 게 뭐 좀 아닌 것 같은 모인데. 내가 쓰면 돌아올 게 있고 내가 뺏기면 안 돌아올 게 있는 거라. 뺏긴 거는 안 돌아와. 쓴 거는 돌아온다니까. 돈은 잘 써야 돼. 돈은 잘 쓰라고 있는 거지. 네가 억지로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건 잘못하니까 그거 들어와.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사고도 나고 우리 자식도 잘못돼 갖고 이걸 변제 갚아야 되고 모아놓은 돈 때문에 그래. 억지로 모아놓은 돈 때문에. 그게 우리가 돈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돈을 쓰는 시대지 모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잘 쓰고 있으면 네가 필요한 게 자꾸 준다니까. 주는 거를 내가 모으지 말고 쓸 거는 쓰고 남는 거는 놔둬. 이게 모여야 돼. 그러다 돈 다 없애라는 소리 아니에요. 남는 거는 놔둬. 어차피 네가 다 쓸라 그래도 다 못 써. 그러니까 남는 건 놔두라니까. 요렇게가 모인 거는 안 뺏깁니다. 근데 쓸 거를 안 쓰고 억지로 모아놓은 거는 뺏긴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